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변미영 소장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어서 9강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9강에서는 고객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고객이 범주화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면, 자, 먼저 마케팅 및 프로세스에 의한 분류법에서 보면, 자, 현대 마케팅 측면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범주화 시켰는데요. 먼저 소비자, 구매자, 그리고 구매 승인자, 그리고 구매 영향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소비자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그렇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인 거죠. 그 구매자는 말 그대로 구매하는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와 소비자는 다르다라는 거. 네, 같지 않다라는 거, 동일하지 않아요. 소비자와 구매자는 다릅니다. 자, 그럼 보면 우유를 구입하는 엄마죠. 구입하는 엄마는 누가 되는 거죠?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유를 누가 마셔요? 아이가 마시잖아요. 근데 우유를 마시는 아이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구매 승인자와 구매 영향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매 승인자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를 해요? 구매를 허락하는 사람인 거죠. 구매를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매 영향자는 구매하는 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우리가 구매 영향자라고 하죠. 영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뭐 OX형 문제인데, 장난감을 구매하는 부모는 구매자이고, 그리고 장난감을 사용하는 아기는 소비자이다. O, X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쵸? 장난감을 구매하는 부모가 구매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장난감을 사용하는 거는 아기잖아요. 아기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죠. 또 이게 그 사례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A군이 노트북이 되게 오래돼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다 보니까 거의 최근 노트북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요새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으로 하는데 내 노트북이 너무 느려. 너무 느려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를 꼬드깁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최근 노트북이란 말이야. 나만 지금 4학년째 쓰고 있단 말이야. 엄마 이거 바꿔줘.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엄마가, 요새 노트북 어때요? 진짜 비싸잖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한단 말이죠, 노트북이. 그래서 이제, 그래, 알았어.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그냥 돈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네, 아빠잖아요. 아빠한테 200만 원을 타야 된단 말이죠, 엄마가.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성현이가 이 노트북 사야 되는데 이거 200만 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줘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사줘요? 말아요? 그래서 했더니 아빠가 그래 4년 됐는데 그 이번에 또 졸업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냥 기념으로 사줍시다.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락을 하는 사람은 구매 승인자, 아빠인 거죠. 그래. 그냥 사줘, 성현이. 사줘. 아빠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구매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 거죠.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 사용하는 거죠. 아들이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매 영향자는 친구가 되는 거죠. 이제 또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 세일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세일즈맨이 이제 구매 결정을 좀 해보시라고 우리 제품이 뭐 이러하다 하니까 이제 그 구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매 담당자가 그럼 저희가 한번 검토한 후에 좀 더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그 세일즈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품질 수준하고 성능 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업체에 이 발주를 좀 하기로 했다. 그럼 이러한 사례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례인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어때요? 이 세일즈맨에게 발주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발주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바로 구매 영향력자죠. 예, 구매 영향자 또는 구매 영향력자의 영향을 받은 사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참여 관점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참여 관점에 따른 분류에서 몇 개만 시험에 좀 그나마 자주 출제되었던 그 항목만 좀 보게 되면, 자,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내부 고객은 당연히 우리 내부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동료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 주주가 들어갑니다. 주주. 예, 주주. 자, 가족 고객은 협력사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 내부 고객에는 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몇 번 출제가 되었는데, 내부 고객에도 누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주주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내부 고객은 대부분 이제 우리 이해관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한계 고객 보도록 할게요. 한계 고객. 자, 한계 고객은 기업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는 고객으로, 기업 이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고객, 기업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은 우리 명단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어때요? 최대한 해약 유도를 통해서 고객 활동이나 가치를 중지시키는 게 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다음 체리피커 보도록 할게요. 체리피커. 자, 체리피커는 우리가 신포도 대신 체리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근데 이런 그 고객 분류는요, 뭐 OX형, 연결형, 뭐 일반형, 사례형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아요. 체리피커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진 않아요. 구입하지 않으면서 뭐를만 챙겨? 자신의 실속만을 챙기기에 관심이 있는 고객입니다. 또는 기업의 서비스나 유통업체의 유통체계의 약점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했다가 어때요? 반품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기업의 이벤트 기간에 제품을 구입하고 딱 혜택을 취하고 딱 끝나면 그걸 어때요? 해약하거나 반품하는 고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체계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 체계에만 관심을 두는 고객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은데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그 의미만을 보면 되는데, 그럼 한계 고객과 체리피커 고객이 뭐가 다르냐 보면, 뭐 우리 그 수험생 중에 한 분이 뭐 한계 고객은 뭐죠? 뭐 블랙 컨슈머입니까? 블랙 컨슈머입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가 한계 고객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제 블랙 컨슈머는 이거죠.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악성 민원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고객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 컨슈머는 한계 고객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확히 의미를 따지면 한계 고객은 단지 기업의 그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이에요. 예를 들면 그 고객이 너무 먼 곳에 사는 거예요. 위치가 집이 너무 멀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걸려. 하루가 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갈 때마다 오히려 그 고객을 찾아가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이 우리에게 계약한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아. 이런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그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인 거죠. 이런 고객은 차라리 해약을 유도해서 고객 활동을 중지시키는 게 차라리 기업의 이익이 되는 고객이라는 거죠. 근데 체리피커는 이 한계 고객보다 나쁜 고객이죠. 나쁜 고객입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고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손해. 그러니까 한계 고객은 기업에 손해를 입히진 않아요. 단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될 뿐이지 기업에 손해를 끼치진 않지만, 이 체리피커는 어때요?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블랙 컨슈머는 또 다른 거죠. 블랙 컨슈머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악성 민원을 정말 고의적으로 심심할 때마다 제기하는 고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골 고객과 이제 옹호 고객 보도록 할게요. 또 시험에서도 이 단골 고객과 옹호 고객의 차이를 이렇게 질문하는 출제 문항이 좀 종종 출제가 됩니다. 단골 고객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렇죠.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는데 타인에게는 뭐 한다고요?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 예, 타인에게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옹호 고객은 이 단골 고객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까지 한다는 거죠? 플러스 적극적으로 다른 고객에게도 추천하는 고객인 거죠. 예, 고전을 전파하는 고객인 거죠. 이게 바로 단골 고객과 옹호 고객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골 고객은 자기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타인에게는 추천하지 않지만 옹호 고객, 우리가 보통 이거를 충성 고객, 로열티를 가진 고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성 고객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 아, 이 제품 써봐. 이 서비스 구입해봐. 정말 좋아. 라고 해서 추천하는 성향을 가진 고객이 바로 이 옹호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이 옹호 고객이 많을수록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관계 진화적 관점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 진화적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5가지로 범주화시켜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고객부터, 그렇죠? 예, 그 충성도가 깊어지는 거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순서로 해서 그 범주화를 시킨 건데, 잠재 고객부터 충성 고객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순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또 각각의 이 의미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재 고객 볼게요. 잠재 고객은 어때요? 그 구매 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지닌 집단으로 또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에, 그렇죠? 그 기업에 또는 그 기업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게 이제 깊어지면 이제 가망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가망 고객이 되는 거죠. 가망 고객은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죠. 이제 인지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망 고객에서부터의 그 고객의 욕구가 이제 표면화되는 시기인 거죠. 아, 내가 저거를 좀 구입하고 싶다. 아,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거죠. 신규 고객. 네, 처음 거래한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은 이제 2회 이상 반복 구매를 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키워드로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충성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 구매하면서 뭐 한다고요? 기업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입소문을 내주는 고객입니다. 네, 이게 바로 충성 고객이에요. 충성 고객은 시험에서도 매우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이제 충성 고객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충성 고객의 특징은 먼저 반복 구매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반복으로 구매를 한다. 그리고 교차 구매와 상승 구매를 한다. 교차 구매는 내가 A라는 제품을 구입을 하는데 추가로 B라는 제품까지 구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교차 구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구매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사료가 떨어져서 동물병원에 가서 사료를 구입하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유기농 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에 좋으니까 한번 그 강아지에게 한번 먹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한 포대에 8,000원짜리 사료를 먹였는데 이게 보니까 12,000원이라는 거죠. 한 포대에.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그 12,000원짜리 사료를 사서 뿌듯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강아지에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상승 구매는 이제 좀 더 현재 내가 구입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보다는 좀 더 비싼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입하는 게 바로 이 상승 구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전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예, 입소문을 내준다. 구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대합니다. 충성 고객은 아무래도 그 기업과의 그런 신뢰가 좀 더 깊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조금의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 관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충성 고객의 특징으로 이게 상승 구매가 뭘로 나오냐? 바로 하강 구매로 나옵니다. 생산성 본부 오픈 기출 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되죠. 하강 구매로 나온다서 꼭 하강 구매가 아니고 상승 구매다. 업그레이드해서 제품을 구입을 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 진화적 관점에 따른 분류, 순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각각의 의미 기억하시고 충성 고객의 특징, 그리고 가망 고객을 발굴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를 보면은 이제 4가지 고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항목, 4가지 고객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고요. 또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여기 사례 문제 있죠. 사례, 예시 어떤 고객에 대한 그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고객은 말 그대로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에 비해서 최대의 효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객이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고객으로 쉽게 우리가 말하면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고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본 후에 구매는 어디서 해요? 좀 더 저렴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적 고객이다. 다음 윤리적 고객. 자, 윤리적 고객은 서비스 기업의 어디에 윤리적 행동,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그런 거에 큰 비중을 두고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기업의 단골이 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을 할 때도 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어떤 공헌 활동을 하는지를 보고 구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자들도요, 과거에는 소비자의 의식이 개인과 그리고 가족에 좀 머물렀다면 이제는 어때요? 소비자 의식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를 더 넘어서 어때요? 이제 지구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구까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바로 ESG 경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업의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보고 제품을 구입을 하면 또 어때요?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많은 또 노력을 하겠죠.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개인적인 고객은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인 거죠. 즉 일관된 서비스보다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예를 들면 VIP, 은행의 VIP 창구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고객, 또는 고객에게 친밀하게 인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의적 고객. 자, 편의적 고객은 자기가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뭐를 중요시 여겨요?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객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입니다. 예를 들면 그 가정에 실시간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마트 시스템을 선호하는 고객인 거죠. 그리고 또 예로 뭐 백화점에서 내가 선물을 누구에게 줄 그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그냥 예쁘게 비용을 지불하고 포장을 해요. 보니까 백화점에서 이렇게 포장하는 비용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이런 편의적 고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고객과 그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계층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에 따른 분류에서요. 먼저 이동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크게 폐쇄형 계층과 그리고 개방형 계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폐쇄형 계층은 이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말 그대로 어때요? 수직 이동이 제한적이고 지위가 기속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구조는 당연히 수직 이동이 제한적이다. 말하면 어때요? 상하 그 이동이 어려운 계층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그리고 노예 제도, 신분 제도 등이 이러한 폐쇄형 계층에 속하고요. 자, 개방적 계층은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번 볼게요. 자, 개방적 계층은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사회 이동이 가능한 우리나라 같은 구조인 거죠. 개방적 계층 구조. 노력, 능력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회에 그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바로 이 개방적 계층입니다. 요새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 계층이 되게 고착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전 솔직히 거기에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흑수저니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뭔가 그 꿈을 일찍 짓밟아 버리는 그 기성세대가 만들어내는 되게 희귀한 단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도 충분히 내가 노력, 능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내가 위로 갈 수 있는 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좀 이 기성세대가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취와 당연히 또 지위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대 이후 당연히 대표적인 계층 구조이죠. 이제 지금 대부분이 이러한 개방적 계층 구조이죠. 네, 다음은 이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피라미드형 계층은 이제 말 그대로 피라미드잖아요. 네,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층의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네, 전통사회, 즉 전근대적인 봉건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계층 구조는 이렇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이게 뭐죠? 바로 피라미드형 계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호진국형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다이아몬드형 계층은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이아몬드죠. 이런 다이아몬드 계층은 당연히 이제 중층의 비율이 높죠. 상층이나 하층에 비해서 높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 사무직, 관료 이러한 직종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구조는 현대 복지국가의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타원형 계층, 타원형이죠. 타원형 계층은 선진국과 호진국 그리고 상층과 하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서 오히려 이제 중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 그러니까 크게 이게 차이가 안 나죠. 상하층의 차이가 크게 안 나지만 오히려 이제 이 중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모래시계형 계층. 자, 모래시계형 계층은 모래시계는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래시계. 자, 20%의 부유층과 그러니까 20% 되겠죠. 20%의 부유층과 80%의 빈곤층. 좀 더 크겠다. 그렇죠? 80%나 되는 이 빈곤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래시계형 계층은 어때요? 사회적 양극화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 불안정이 좀 심각한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계층에 대한 의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시험에 뭐 자주 출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콕콕 문제풀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현대 마케팅 측면에서의 고객 분류 중 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죠?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구매를 허락하는 사람의 고객 유형은 아까 얘기했죠? 엄마가 우리 성현이 노트북 사줘야 돼. 여보 돈 좀 줘요. 이거 노트북 좀 사야 되니까 200만 원 한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이번에 졸업도 했으니까 한번 그래 200만 원 투자하지. 그래 사. 아빠 구매 승인자다. 구매 승인자다 얘기했었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고리 스톤이 분류한 고객 유형 중에서 개별화죠. 개별화 추구 고객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자, 하나하나 보면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다. 사회공헌 활동 나오면 딱 어떤 고객이겠어요? 윤리적 고객이죠. 그리고 가정에 실시간 배달이죠. 배달해주는 마트 시스템을 선호하는 고객은 편의적.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고객에게 친밀하게 인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딱 친밀 나오면 개별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단골이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렇죠. 기업의 단골이 키워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뢰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같은 바로 윤리적 고객이다. 다음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본 후에 구매는 인터넷으로 다소 저렴하게 구매하는 고객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경제적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범주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